안녕하세요. 맘띵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왔을 때 어떤 점들을 점검하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것저것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탐색하면서 학부를 찾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자신의 장점을 이제 진로와 관련돼서 구체화시키면서 내신에 오르나게 됩니다. 그럼 고3 때, 네, 이제 고3 때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생활기록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체크할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5가지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 제대로 드러났는지, 그 다음에 이 5가지가 만약 미미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네, 고3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지 계획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먼저 고3 올라왔을 때 고등학교 1, 2학년 생활기록 검토하면서 첫 번째 학업 성취도와 성적 추이도, 그 다음에 학업 태도와 의지, 그리고 탐구 활동이 잘 두드러지고 있는지 그 점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학업 태도와 의지 같은 경우는 행특에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탐구 활동 같은 경우 여러분들의 어떤 수행평가나 동아리 활동이 있죠. 그래서 그 점과 관련해서 또한 그 과세특에서도 충분히 탐구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역량과 자질을 뒷받쳐 주는 이제 그 점을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체크하냐면 전공 관련 교과목 성적 취도와 성취도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전공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이 그래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공 관련 교과목은 고1 때 그때부터 먼저 정하시라고 하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수한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이 고2 때도 우수해야 되고 고3 때도 우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수한지 그 점을 드러내야 되고, 전공에 대한 열정과 이해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8월 달에 고등학교 1학년 8월 달, 고등학교 2학년 8월 달에 무엇을 들어가죠? 뭐 어떤 진로 심화 프로젝트 그런 게 있다, 진로 보고서 있다고 하셨죠? 그 점으로 있어서 전공에 대한 이해도로 확실히 드러낼 필요가 있고, 동아리 활동 보고서, 특히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동아리, 자율 동아리 있죠, 그죠? 자율 동아리가 빈칸 포함 30자라고는 하지만 그건 결과물만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1, 고2 올라가면서 결과물이 심화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전공에 대한 열정을 보여줄 수 있고 전공 관련 활동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점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인성이죠. 협업 능력이라든지 나눔과 배려라든지 특히 소통 능력,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 뭐 도덕성, 성실성 이 점이 나타내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도 중요한 걸 알다 보니까 정말 그 인성 솔직히 뭐 아주 크게 차이는 나진 않아요. 크게 차이 나진 않는데 이제 종종 이제 인성을 부각시키는, 종종 이제 면접에서 종종 이제 인성을 부각시키는 아이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것은 면접에서 제가 면접 방송 찍을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번째 무엇을 체크하셔야 하냐면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한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경험의 다양성, 그 다음에 리더십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드러났는지 그 점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 주도성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어떤 팀 프로젝트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동아리 활동에서도 자기 주도적인 활동과 과정이 충분히 드러냈는지, 그 점, 또 열정을 드러냈는지. 경험의 다양성은 무엇이냐면, 이 점입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생명공학과를 가겠다 그러면은 생명공학과 관련된 책만 읽어서는 안 되겠죠. 어떤 인문학 책도 읽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뭐 다양한 그런 책들 읽어주겠죠. 그래서 경험이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봤다라는 것은 과세특에서도 뭐 수행평가를 하면서 이 경험 저 경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율활동에서도 이 경험 저 경험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율활동에서 이 경험 저 경험하고 과세특에서 이 경험 저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경험의 다양성을, 여러분의 소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과의 인재상이 있는데 인재상에서도 다양성을 요구하는데 그 다양성에서 무엇을 보냐면 여러분의 소양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양이 드러나는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누차 뭐 말씀 안 하셔도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아시겠죠.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함께 자기가 융합형 인재라든지 그 점을 꼭 드러내실 필요가 있어요. 융합형 인재라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는데 융합형 인재는 이제 종종 이렇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 제 팁인데 잘 들으세요. 과세 특여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수학에서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했는데 확률과 통계를 그 수행 평가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학생의 그 수학의 확률과 통계를 이걸로 이제 융합시키는 겁니다. 선거에서 예측하는 확률을 어떻게 선거에서 이것을 확률과 통계를 인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치와 법적으로 이렇게 융합시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면 딱 수학만 하는 것도 이제 과제도 좋은데 그 수행평가 내에서 그래도 다른 과목도 융합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융합해야 되겠죠. 그거 한두 개만 해서도 충분히 융합형 인재라는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꼭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무엇을 확인하셔야 되냐면 자기가 지원 학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원 학과 관련돼서 진짜 심화적으로 쭉 잘 되었는지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지원 학과에 관련돼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더 심화할 것인지를 체크하고 보완할 계획 이 5가지들이 고3 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3 때 이거 5가지를 점검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죠? 자, 일주일에 2일은 이제 정시에 올인하실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고 내신일 때는 이제 수행평가, 이제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에 올인해야 되겠죠. 내신에 올인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처리 안 해다. 그때는 이제 수능 정제 한 일주일 한 3일 정도, 그 다음 내신 4일 정도, 7대3으로 그렇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수행평가에 올인하고, 독서도 확인해야 되겠죠. 진로 독서 확인하시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통 독서가 되겠죠. 3학년 때는 자기가 희망하는 학과에 관련된 독서가 좀 양이 어느 정도 좀 뒷받침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월과 7월 달에 또 뭘 해야 되겠죠? 마지막 시험입니다. 정말 최대한 내신에 올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7월이 지났으면 이제 뭐 해야 되죠? 대학교 선정 및 대학교 전형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죠. 대학교 선정 언제 했었죠? 2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몇 개 정도 선정하라고 했었죠? 10개 정도. 한 10개, 뭐 8개도 되고, 물론 10개, 물론 6개, 대학 수시는 6장이지만 왜 10개냐면, 대학교를 선택하신 스펙트럼은 넓을수록 여러분들은 나중에 더 입시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한 전형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10개 정도 준비하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번 고3 여름방학 때는 이제 6개로 안정소신 상향을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2대2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어떤 아이 같은 교과 1 교과 하나 지원하고, 자, 소신은 이제 4개 지원하고, 상향을 하나, 그 다음에 소신 3개에 뭐 상향을 2개로 지원하는 거, 그것은 여러분의 강점, 전형에 맞춰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선정했죠.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고려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2학년 때 겨울방학 때 제가 자기소개서 초안 작업하고 자기소개서 70에서 80%는 좀 왕성하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왜 70에서 80이냐면 대학교가 선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3 여름방학 때 대학교가 선정됐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고려해서 또 첨삭을 해야 되고, 더구나가 3번 질문은 대학교마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3번 질문이 있는 대학교라면 그때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고2 겨울방학 때는 70에서 80% 정도만 완성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소개서 마무리해서 그 다음 뭐가 되는지 면접 준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면접 준비하는 면접 역전율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면접 준비 정말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2021학년도에 면접 그 소홀히 했던 아이들 정말 스트레스 잔을 본 그런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반면에 내신은 부족했는데 그래도 면접까지 최선을 다한 학생들 정말 내신 2등급 때 커버하면서 상향하는 역전시킨 면접 역전하는 학생까지 있었습니다.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면접 준비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독서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독서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그 책을 왜 읽었는지, 그리고 내용 조금 언급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3가지를
짤막짤막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생활 기록부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비교과 활동 있죠. 비교과 활동을 왜 했는지,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자기가 어떻게 더 발전하게 됐는지, 그리고 여기까지, 그리고 또 이것까지 준비해 두세요. 그 활동을 통해서 대학교 입학한다면 어떤 점을 더 공부하고 싶고 어떤 점을 좀 학업 역량을 볼 수 있는지, 그 점까지 비교과 활동들을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봉사활동도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봉사활동 안 물어볼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국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봉사활동 물어봅니다. 그래서 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요양원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린이집에도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갑자기 이거 물어봤어요. 요양원에서 했던 봉사활동과 어린이집에서 했던 봉사활동 중에서 어떤 차이가 있고 각기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왜 했는지, 그 다음 뭘 배웠는지, 그 다음에 자기가 사회에 기여하는 어떤 인재가 되고 싶은지, 그 점도 꼭 기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정리하는, 본인이 지원한 학과가 있죠. 근데 한 가지 좀 여러분들 착각 하는 건데, 서류 기반 전형이니까 이제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네. 최소 그래도 자기 자신이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시사 이슈는 정리를 해두셔야 돼. 사회적 이슈 같은 경우. 그래서 정말 좀 많이 해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경찰행정학과 관련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뭐 또 물어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요즘에 그래서 경찰의 권한이 위상이 올라가는데, 그다음 이번에 경찰 어떤 게 신설됐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갑자기 그거 물어봤단 말이에요. 또 이것까지 물어봤어요. 거기에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공소시효가 없는 형벌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법이 거기에 어떤 그 범죄가 추가되었는지, 그 점을 말하라는 게 면접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 자신이 어떤 학과에 지원하면은 그 학과에 관련된 1년 전,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었는지, 그 점 꼭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식 대답할 때도 거기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퀄리티 있는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하는 학과에서 공지사항을 올리잖아요. 어떤 면접 예상 질문을 올리죠. 그래서 그 점들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 금방 제가 말씀하신 거 있죠. 그런 점들을 차곡차곡 꼼꼼히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리허설을 하시면 되는데, 리허설 한두 번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보세요. 자기소개서는 글을 쓰잖아요. 그럼 자기소개서는 글로 쓰니까 첨삭을 한 3번, 4번, 5번 정도 첨삭하면 되지만, 면접은요, 말 그대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했던 활동들을 머릿속에 제대로 숙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냥 말로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유창하게 소통 능력 보이면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번 갖고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하면 진짜 면접 리허설 한 30번에서 한 50번 정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경희대 치대 보낸 학생, 그 다음에 또 이제 이화여대 보낸 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경희대 면접만 해도 한 30번, 40번,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면접 한 그 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꼬리물기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30번 이상 정도 리허설을 했더니, 그때 아이가 자신감 있게 말하고 어떤 갑작스러운 기술적인 질문을 해도 막히지가 않아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가지 절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일정 체크해야 되거든요. 면접일이 언제인지. 또한 이제 논술 혹은 논술 준비하는 학생 수능 처제가 있다면 수능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3 때까지는 정말 그 발표가 나올 때까지 정말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고3 때 정말 그 1학기 때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수행평가라든지, 그다음 아까 5가지 체크하고 보완할 점이 있다고 했었죠. 그 점이 무엇인지를 체크하고 보완해서 1학기 때까지 최대한 채워버렸다면 2학기 때는 말 그대로 자, 수능 준비와 함께, 그다음 면접 준비와 함께 본인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점은 쭉쭉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결과만 기다리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입시 컨설팅을 하면서 대학교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아요. 떨어질 것 같은 아이들도 붙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붙을 수 있는데 떨어지는 아이들은 많고,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확정 발표, 최종 합격 발표가 나올 때까지 절대로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